네, 현재 국회 상황 살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외투쟁으로 맞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앉아서 당한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청와대와 4+1 이 난잡한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각오입니다. 내일 장외 집회 대규모로 연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공도 생각을 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기기 어렵지만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로텐도홀에 다 들어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끈끈한 동지애로 이 비상사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 제도로의 개선을 결단했고 자유한국당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버렸고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에 매달리고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문화의 중대 전진을 위해서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몫입니다.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셨을 테니까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내일 집회가 오후 1시인가요? 네, 1시. 광화문에서? 네. 예. 내일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분들 비난했던 대로 이렇게 동원령 이런 건 없었고요. 예.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좀 독려하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뭐 많이 오실 걸로. 장외 집회, 그러니까 장외 투쟁하는 이유는 전혀 협상에서 어떤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협상을 하든 어쨌든 뭐 싸우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싸움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협상의 동력, 지렛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임시회를 또 공고해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협상 동력 확보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원 교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경하게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모든 이 상황 자체가 기승전 한교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과 이런 마찰이 벌어질 때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또 아니 그 앞에는 또 삭발 예. 그리고 지금 또 국회 농성 그리고 지금 장애투쟁 이런 식으로 강경 일변도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군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협상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이야기할 경우는 말 그대로 옛날식 표현대로 사쿠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가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투쟁을 하느냐. 물론 지금 그러니까 4+1로 대표되는 이 범여건의 그런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을 모은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원외인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년에 총선을 지금 닥친 상황에서 당의 혁신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의 장악력을 높여서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아마 나름대로 입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한국당을 그러니까 지금 대안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상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보는 시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피로해하죠. 국민들도 피로해하고 당 구성원들도 굉장히 피로해합니다. 이게 사실 전쟁을 뭐 10년, 20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당 내부 구성원들도 힘이 빠졌고 그리고 국민들도 뭐 듣기 좋은 노래도 1절이라고 자꾸 2절, 3절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국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예.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당이 지금 보수의 가치, 자유라는 가장 위대한 보수의 가치를 쫓는 당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국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쫓으면서 결국 모든 협상을 끊어버리고 강경책만 계속 끌고 오면서 결국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나서 크게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황 대표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공안검사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민주투사의 이미지로 자꾸만 가기 위해서 강경책만 결국 고집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유약한 판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민주투사, 강한 투사의 이미지만 보이면서 당이 결국에는 힘이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예. 결국 한국당이 지도부부터 너무 자신의 이익에 몰입했다. 자신의 이익을 좀 버려야 된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자신은 씨를 뿌리고 과감히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사실 살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협상에 지금 나서지 못한 이유가 지도부의 지나친 자기 이익, 자기 이미지를 심으려는 그러한 정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도부부터 좀 한 발 물러서서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최경철 의원 생각인가요? 어떤 분한테 제가 강의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정태근 의원. 저는 한마디로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에 걸맞는 실력이나 전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이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이 된 날이 11월 27일이에요.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가 중앙지검으로 넘겨온 게 11월 26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권에서는 뭘 했냐면요. 이 문제가 대중적 관심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12월 1일자로 검찰에 대해서 공보지침을 개정해가지고 일제 얘기가 못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뭘 했냐. 황교안 대표 일주일 단식했죠. 단식 끝나자마자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국회를 마비시키는 장본인이 한국당처럼 돼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니 기자들도 세상에 이런 공보지침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공보지침 하에서 그러면 박종철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굉장히 정권이나 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건에 대해서 그리고 유재수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농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공수처 얘기도 쉽게 나오지 못할 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에 맞게 실력을 못 발휘하냐.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최성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꼭 이익 때문에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실제로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려진 마음으로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힘을 결집시키고 현명한 방법을 낼 수 있는 당 운영이 뭐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1인 정당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박원석 의원.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국회 경험이 없으시니까 원내의 이슈나 사안은 조금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그런 경험 부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략 부재의 측면이 있고 지금 보면 기승전 장외투쟁 강경투쟁인데요. 예. 저건 일종의 반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뭐 대권 후보인데 황교안 대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 과정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 이미지는 단식, 삭발, 뭐 장외투쟁 이런 거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런 분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국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개인의 정치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리더십 행사 방식은 전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의견까지 네, 듣겠습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 원리주의, 흑백 논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거기 어찌 보면 도 아니면 뭐,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 all or nothing 영어로 의미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라는 거는 중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일 때도 그렇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계속 그거를 저는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아마 그런 생각, 선과 악 구분,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정치라는 게 가능한데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의 어떤 스타일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아마 협상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이걸 계속 견제하다가 본인 스스로 또 어찌 보면 오래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도 아니면 뭐라고 하셨는데 뭐만 계속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